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 채널은 알게 된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제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제가 사주를 믿지는 않지만 제 사주에 남편 복은 없는 건지 두 번의 결혼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비슷한 사유로 말이죠. 그 이야기만 말해도 아마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혼 사유 말고도 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일을 겪은지라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문득문득 열이 오르거든요. 제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속풀이를 여기에다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한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형편으로 인해 다른 또래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뷔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다들 자기 일하기 바빠하는 상황에서 저를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래서 더 안정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른스러워 보여 그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련스럽게도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모습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상황을 알고 이용을 하고는 했죠. 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헤어지겠다며 협박을 하며 저를 자신의 통제에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에게 꿰어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모든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깊게 콩깍지가 쓰였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야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200만 원 넘는 돈을 자기 혼자 살 때처럼 노는 곳에만 사용하는 남자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탓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런 상황을 다른 불평불만 없이 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현준이를 낳고 대충 몸조리를 마쳤던 저는 곧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으로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린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한량처럼 사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어 돌아와서는 낮 동안 떨어져 미안했던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던 저와 달리 남편은 빈둥거리는 걸로 모자랐는지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며 저를 기만했죠.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남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죠. 이혼을 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여러 자리를 소개시켜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모두 거절했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슴에 상처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들 모두 거절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죠. 육아와 일을 하며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남자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였죠.
평범한 일터의 동료 직원이라면 당연히 거절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씨 아주머니께 감사한 일들이 워낙 많아서 냉정하게 거절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께서 평소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아주머니께서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지금까지 홀로 살아오신 이유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제가 안타까웠는지 제 입장에 서서 뭐든 도와주시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혼 전부터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시고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들과 함께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만큼이나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거기다 육아와 직장일이 겹쳐 난감한 상황에서 저를 대신해 일을 맡아서 해주실 만큼 좋으신 분이었죠. 나중에는 잠시이긴 하지만 우리 현준이를 대신 맡아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아주머니를 아시고 매번 명절 때마다 감사의 표시를 따라 할 만큼 말이죠. 그런 분께서 자신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남자를 만나달라고 하시니 단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나간 다음에 거절하면 되겠지 싶어 우선은 아주머니 부탁대로 남자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는 순해 보이는 인상의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어떠한 남자든 저에게는 상관이 없었죠. 이번 만남이 끝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때문에 나온 자리이니만큼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남자가 신청한 애프터를 정중하게 거절했죠. 이 정도면 아주머니와 껄끄럽지 않은 선에서 행동을 잘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남자를 한 번 더 만나보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주씨,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진짜 진국인 남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 홀어머니 모신다고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랑 같이 있는 자리 분위기 띄울 줄 몰라서 그래. 몇 번만 더 만나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렇네요. 또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나도 그걸 왜 모르겠어. 근데 무작정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 애가 좀 컸다고 힘든 시간 다 끝났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또 아니거든.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다고. 그리고 애를 떠나서 예주 씨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예주 씨한테 딱 맞는 남자라서 그래. 죄송해요. 그런 남자분이면 한 번 갔다 온 저보다 더 좋으신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정말.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주말에 만난 그 남자, 실은 내 아들이야. 내가 같이 일하면서 봐온 예주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 삼고 싶어서 내 아들 소개시켜 준 거야.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들에게 이전부터 참한 여성이 한 명 있다고 예주 씨 상황을 다 말해놔서 이혼을 한 것도 아이가 하나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나만 예주 씨를 마음에 들어하면 이런 말도 대체 안 하는데 우리 아들도 예주 씨 만나고 와서는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더라고. 내가 예주 씨 상처받은 마음 다 알아. 그래서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쓰여서 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야.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남자이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몇 번만 더 만나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 그때는 나도 딴 말하지 않을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내 진정이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기도 했고 짧은 만남이긴 했지만 남자는 좋은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저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아직은 젊은 나이에 내가 아이가 자라는 행복 외에 다른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되는지
깊은 생각도 했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선 만나보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또 인연을 더 이어갈 것인지는 그 사람을 알게 된 다음에 선택해도 되는 거였죠. 그렇게 남자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첫인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날수록 한민 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들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홀어머니를 보살피려 갖은 노력을 다하며 살아온 한민 씨는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모습 모두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자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평생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다른 곳에 정신을 둘 일이 없었던 탓인지 여자를 하나도 모르는 숙맥인 남자의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하다 하겠지만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해서 그런지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한민 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점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길어지고 우리 두 사람 다 행복해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야 지금의 연애로도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한민 씨와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저 또한 연애만 바라는 게 제 욕심인 것 같아 두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한 끝에 결혼을 하기로 선택했죠. 또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물론이었고 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머님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죠.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어머님께서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신다면 든든한 저의 아군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전과 같은 마음고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일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편과 연애 전부터 저를 좋게 봐주시고 같은 이혼녀로서 이해해 주시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께 제 과거를 다 듣고도 호감을 표하고 첫째 아이를 아껴주며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남편까지. 이전 결혼 생활에서 겪은 힘든 시간은 저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한 대로 얼마 동안은 그 행복이 유지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건 저에게 계속해서 잘해주실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예뻐해 주시던 어머니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처증과 비슷하게 말이죠. 예주야, 너 어제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한민이에게 전화 걸 일이 있어서 통화했더니 그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데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바로 들어갔다가 한민 씨 저녁밥 차려주고 다시 나간 거예요.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것 때문에 동네 엄마들이랑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나간 사이에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제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냥 전화하게 되었는데 네가 옆에 없다고 들어서 집 간다고 한 애가 어디 갔나 싶었지.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기도 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말에 저도 가볍게 생각하고 흘려 넘겼죠. 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심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직장에서 남성 상급자와 하는 일반적인 상황도 이상한 식으로 의심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남자들에게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머님 시선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어 일부러 무표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의심은 점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르는 남자와 잠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에는 아이들 모두 천사라며 예뻐해 주시던 첫째 현준이를 대놓고 미워하시기도 했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똑같이 하는 행동에도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괜히 아이를 타박하셨죠. 그런 일들로 또 성급한 결혼을 한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불륜까지 저지르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일 때문에 괜한 오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저는 두 사람의 사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일과 육아를 하고 시모에게 시달리며 남편의 뒤까지 밟았던 저는 어느 날 생긴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소중한 제 아이를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왜 하필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현준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의 불륜은 확실했지만 용서를 하고 이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혼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고심을 한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집버릇 개 못 준다고 한 번 한 외에도 두 번은 못할까 싶었어요.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끝을 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기 싫었는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정하면서까지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뭐가 이상하지 않냐? 보통은 아이가 있으면 용서하고 남편이 돌아와 주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떻게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데? 솔직히 요즘에는 관계도 잘 같지 않았잖아. 당신 애 팔아서 돈 떠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맨날 당신 남자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던데 정말 당신 다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애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냐고. 이혼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코빼 마냐? 이런 식으로 남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그리고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여자랑 많이 잤는데 애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애가 생길 거면 지금 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생겨야지. 왜 당신한테는 애가 생겨? 남편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시모도 남편에 있어서는 저를 꽃뱀으로 물어가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이 약물고 누구 말이 맞나 끝장을 볼 수도 있었지만 첫째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어 뱃속의 아이를 걸고 넘어지지 않고 조용히 이자료만 받고 이혼 소송을 마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이혼을 한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불러오는 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댁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께 신세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임산부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이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임산부를 위한 상품들을 제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두 번의 임신으로 평소 임산부의 불편함과 고충을 뼈저리게 느낀 저는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들을 인터넷 샵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소일거리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운 좋게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게 되며 주문이 밀려들었고 나중에는 저 혼자서는 제작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급히 사람을 구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알아보면서 저는 간이 사업자가 아닌 정식 사업자 등록까지 하며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임신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 몇 달 사이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엄마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가 되었죠. 이제서야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듯 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사업이 성공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 시모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잘 지내지? 누구시죠? 번호 바뀌더니 내 번호도 저장 안 한 거야? 나는 아직 당신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설마
박한민, 당신이야? 아, 최근 들어서 계속 당신 생각났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당신 이름 보고 용기 내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용건만 말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끊고.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쉽게 풀릴 리가 없지. 근데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정말 후회 많이 했거든? 왜 그런 모진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뭐가 나를 그렇게 변하게 한 건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이만 끊을게. 헛소리라는 첫 연락에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한 성공에 무임승차하고 싶어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틈조차 보여주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모는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저는 말도 섞기가 싫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저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에 잠시 주춤해하는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그럼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죠. 둘째, 현우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빠의 존재는 알고 있는지 엄청나게 징징거리는 두 사람은 아이를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게 해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아이 아니라며 저를 꽃뱀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를 핑계 삼아 저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증스러웠죠. 무시로 일관하고 싶었지만 혹시 저 몰래 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두 사람의 시달림의 끝에 아이를 멀리서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대신 이번 만남으로 두 번 다시는 아이 이야기 또는 만남을 바라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두 사람에게 정말 지독하게 시달렸던 제가 잠시 판단력이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을 얼마 뒤에 있을 둘잔치에 오라며 초대를 하고 겨우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다시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다 둘째 아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남자애들 둘을 돌보고 돌잔치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했던 시모와 남편의 존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돌잔치장에 도착해서도 밀려 들어오는 하객분들을 일일이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남편과 시모, 그 두 사람을 보고서는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전 남편의 불편한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두 사람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죠. 몇 명은 저에게 다가와 괜찮은 거냐고 물을 정도였고요. 저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니 최대한 좋게 포장하여 지인들에게 설명을 했죠. 어머, 예지야. 전 남편 오기로 되어 있던 거야? 너 저 사람이랑 안 좋게 헤어진 거잖아. 그래도 애 아빠니까 돌잔치인데 참석은 해야지. 너는 착해서 문제야. 아무리 애 아빠라고 하지만 그 진상짓을 한 놈을 여기까지 불러? 이 좋은 날에 또 진상짓 하면 어쩌려고. 내가 지금 가서 발이라도 밟아줄까? 아니면 다리라도 걸어서 넘어뜨려? 됐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신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 텐데 눈치 보여서 무슨 짓이나 할 수 있겠어? 그냥 너도 모른 척하고 신경 쓰지 마. 나도 크게 신경 안 쓰려고.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남편과 시모가 저지른 행동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있겠거니 싶었죠. 저에게 접근하는 거야 다른 하객들 맞이하며 무시하면 되었고요. 최대한 남편과 시모가 있는 방향으로는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돌잔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시는 분의 진행을 따라 돌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예주야, 미안한데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너희 전 남편이랑 심어 말이야. 여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너랑 곧 다시 합칠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뭐? 내가 지랑 합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아까 너랑 대화 안 했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았을 거야. 저놈 진짜 미친놈 아니니? 그것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 내가 듣다 못해서 예준이랑 이야기 된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원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란 소리 하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래. 너랑은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더라고. 이러다 너희 어머님 귀에 저 소리 들어가면 어떡해. 우리가 말린다고 그만할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간 여기 참석한 사람들 모두 너가 저놈이랑 다시 재결합할 거라고 잘못 알게 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시간 나면 그때 네가 저 사람 잡아와서 말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우 돌잔치로 오겠다는 이유가 아마 이 때문이었나 봐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어서 저를 압박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했나 봅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의 돌잔치에 왔으면 조용히 아이 생일이나 축하해주다가 갈 것이지. 어떻게든 저랑 다시 잘해보려고 별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돌잔치가 진행 중이라 제가 박차고 나가 두 사람을 곧장 쫓아낼 수는 없었지만 잠시 틈이 나는 대로 두 사람을 이 장소에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아이의 돌잔치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울고 웃으며 돌잔치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론 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오롯이 집중할 수 없게 만든 두 사람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났었죠. 잠시 후 돌잔치에 참석해 주신 하객분들이 현우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과 시모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제가 온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제 회사 직원에게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주가 원래 행동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너무 행동력이 좋다 보니까 우선 지르고 봐. 지금 우리 관계도 그래요. 남들은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주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오해를 해버린 다음에 내가 해명을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눈 떠보니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야. 다 오해였으니까 또 합쳐야 하고 번거롭게 결혼식이나 한번 더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이랑 아니 재결합하시는 거예요? 못 들었구나. 하기야 이런 걸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기가 좀 뭐하지. 이혼이랑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오해한 걸로 이혼을 했다가 또 결혼을 했다가 한다는 게 창피한 얘기기도 하고. 그럼 예주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해줘요. 나는 또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말을 했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는지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 아주 뜨겁더라고요. 두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이야기하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 그냥은 못 보내겠다 싶었어요. 여기 참석한 하객분들 중에 저 인간 말을 믿고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니 일일이 거짓말임을 해명할 수도 없었죠.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두 사람의 옷을 잡고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주, 너가 넘어뜨린 거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당신이랑 재결합을 해?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자기 애 품고 있는 아내 두고 다른 여자랑 만나고 당기는 놈이랑 재결합을 하게?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람들 보니까 좀 나가서 대화하자. 어? 뭘 나가서 대화를 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거짓말을 다 해놓고. 사람들도 네가 거짓말한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한 이유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예주야, 우선 나가서 이야기하자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남편은 제 입에서 그 당시 자기가 한 말이 못 나오도록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말이죠.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네가 만나온 여자들은 이렇게 쉽게 임신한 적 한 번도 없다면서. 그때 외도한다고 만나고 있던 여자도 잠자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임신 안 했다고 날 의심했잖아. 그래서 나보고 꽃뱀이라며 네 자식 품고 있는 나보고 다른 남자 애를 베고 있는 거 아니냐면 날 이상한 년으로 모각한 거 기억 안 나? 아니 예주야, 너 지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한민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지금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오버해서 이야기를 한다. 됐다. 우리가 그냥 돌아갈 테니까 그만해라. 여러분, 예주가 홀로 애들이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인데 방금 우리 아들이 했다는 말 사실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야, 한민아 그냥 가자. 손주 돌잔치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니?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야, 너야말로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면서 누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뭐? 너? 너 지금 시어머니 보고 너라고 했니? 그래 너. 그리고 네가 왜 내 시어머니야?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너, 네 아들 나한테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거짓말했니? 여자는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 자기 자식 모를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너 스스로도 얼마나 포장해서 거짓말을 했니? 같은 이혼녀는 이혼녀 마음을 안다고? 애 하나 있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너는 다 이해해준다며. 아이라면 다들 천사가 내려준 선물이라며. 내 새끼 남의 새끼 할 것 없이 다 좋다며. 이 중에 네가 지킨 말이 하나라도 있니? 너 내가 이혼녀로서 남자 쉽게 만나고 다닐 거라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의심했잖아. 자기 빼고 이혼한 것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그리고 첫째 현준이 보고 뭐라고 했니? 자기 새끼 아니라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깝고 자기 아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 보니까 미워 죽겠다고 했지. 너 그렇게 마귀알몸처럼 행동해놓고 내가 네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같이 할 것처럼 행동했잖아.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너희 집안과 다시 연을 맺을 것 같아? 현우 빼고 너희들 기억을 싹 다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너희 지금도 내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잘해본 다음에 거머리처럼 내 피 빨아먹으려고 내 주위 맴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네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할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과는 절대 다시 어울리지도 않을 거니까. 이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다른 놈이랑 튄 거 맞잖아. 그래. 우리 아들이 여자 만나고 당긴 것도 맞고 바람 핀 것도 맞는데 너는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척해? 우리 아들 말처럼 임신이 그렇게 쉬워? 내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 것도 모르겠냐 말이야. 니년도 스스로 그걸 아니까 이혼한테 위주로만 받고 그냥 정리한 거 아니야. 네가 우리 모자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다른 남자랑 뒹굴고 애 낳은 년이 파는 육아용품 잘 팔리나 한번 보자는 거야. 내가 내 주위 사람들 전부 다 이용해서 네가 파는 물건의 이 내용들 전부 다 댓글로 작성할 거다. 요즘 엄마들이 바본 줄 아니? 그런 걸 알고도 네 물건 사줄 것 같아? 시몬은 아들이 아무 소리나 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치부를 이야기해서 창피한지 제 앞길을 막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죠. 이 와중에 남편도 시모의 말에 이어서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때는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충 넘어갔는데 이 창피까지 당하고 참을 수가 없네. 더는 안 되겠어. 나도 오늘 당한 명예훼손 포함해서 당신이랑 나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놈 아이를 임신한 거 이거 문제 삼을 거야. 알겠어? 둘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 둘 다 미쳤어? 내가 정말 바람이라도 폈다고 생각하는 거야?
현우 더 이상은 네 아이가 아닌 건 맞거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네 애 맞아. 나도 아니었으면 말하는데 그게 맞다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거 확실해? 그렇게 확실한데 왜 이혼 과정에서는 애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을까? 말로는 무슨 말이라도 못해. 지금도 다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보니까 내 아닌 거 티가 날까봐 더 오버하는 행동 같은데? 약이라도 먹은 건지 이혼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현우가 전 남편의 아이인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실이었기에 저는 당당했죠. 거기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했죠. 나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당신들 고소해야겠다. 내가 친자검사하지 않고도 네 아들인 거 보여줄까? 자, 이거 봐봐. 너희 모자 둘 다 이거 보고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나 보자고. 저는 현우의 기와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증거이냐며 의아해 하실 텐데 그 집안 사람들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사실 전 남편의 부계 쪽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 있거든요. 요종처럼 귀끝이 뾰족하고 대이륜이라는 연골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귀. 유독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다는 게 이 집안의 남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특징을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준 게 시모 자신이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유전적 특징을 아들이 닮았다며 너무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우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우의 귀와 새끼손가락을 볼 때마다 전 남편과 시모의 생각이 떠올라 아쉬웠어요. 그런 건 닮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현우의 귀와 새끼손가락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닮아있는 현우의 귀와 손가락을 보더니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것 같았어요.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눈동자하며 바짝 마르는 입까지 당황한 걸 넘어서 초조해 보였습니다. 왜? 눈앞에 증거가 떡하니 보이니까 괜한 소리 했다 싶어? 말했지. 나는 당당하다고. 이걸로 부족하면 친자검사 바로 받아보자. 그리고 계속 법 운운하던데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지금까지 우리 현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하는 양육비까지 전부 받아내야겠다. 내가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과는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였는데 이것들이 지들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모습 보니까 아주 팍 눌러서 주제를 깨닫도록 해야겠네. 예주야. 나는 우리 한민이가 하는 말을 믿고 한 건데 뭘 잘못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너에게 해야겠고 그리고 한민아 너는 왜 예주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는 네 말만 믿었다가 이게 뭐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한 것 같아. 근데 당신 알다시피 내가 지금 형편이 좀 그렇잖아. 내가 이번 일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양육비 그건 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형편이 좀 피면 그때는 꼭 책임을 질게. 우선 당신이 그런 걸로 알고 우리 이만 가볼게. 현우 돌잔치인데 우리가 망쳐서 미안. 이제라도 다시 재밌게 즐겨.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두 사람은 곧장 돈 계산이 되었는지 대충 사과를 하고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돌잔치마저 망쳐버린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제가 뱉은 말처럼 지금까지 못 받아왔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남편을 끌고 갔죠. 동시에 지난 돌잔치에 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죄도 곧장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기 엄마까지 모시고 사는 남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를 괴롭힐 수 있는 돈이라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혹시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될 시에는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게 되었죠. 법원에서 판결 나왔지만 당신들을 믿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 말해두는 건데 혹시라도 양육비가 입금돼야 하는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그게 겨우 하루가 늦었더라도 나 당신들에게 찾아간다. 그게 회사가 되었든 집안 친척집이 되었든 간에 난장판을 만들어 버릴 거야. 동네 방네 창피라는 창피 다 주겠다고.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일 그대로 전부 설명하면서. 알겠어? 이미 한번 겪어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지? 현우 돌잔치 때 미리 겪어봤잖아. 나도 당신들 다시는 마주치기 싫으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알아서들 잘해. 알겠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또 현우 돌잔치장에서 비추었던 자신만만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가 말을 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겁을 탓인지 지금까지도 꼬박꼬박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수작질도 하지 않아서 두 사람 얼굴 볼 리도 없고요. 혹시 아이를 보겠다며 면접 교섭권이라도 청구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이에게 애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아이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네요. 저로서는 그게 더 다행이지만서도요.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혼을 2번이나 잘못해서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습니다. 잘못된 만남 2번 모두 무척이나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제 새끼들을 보면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죄를 지는 것 같아서 복잡한 마음이네요. 애들 다 키우고 출가까지 보낸 다음에 연애라면 모를까.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결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괜한 자충수는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 둘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엄마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직접 겪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삶 때문에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하다간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 좋은 날이 꼭 온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